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첫 회의에서 이제 전당대회 일정, 장소 이것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일정과 장소를 정하기로 하고,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이 전당대회 이 일정을 잡고 빨리 전당대회에 출마할 사람들이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관위가 일단 이번 주 안으로는 이 2차 회의를 열고 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한 부분, 또 이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변호사인데 지난 5년 동안 30억 원에 가까운 이런 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누락을 했다라는 부분도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를 않고 있고, 또 보좌관들에 대해서 갑질을 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자신의 가정사로 변명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전혀 해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갑질한 부분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해명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다. 강선우에 대해서는 아마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도 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참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전당대회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상견례를 자주 보던 사람들인데 상견례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오늘 확정을 짓는 것이 옳았는데 일단 이번 주로 미뤘습니다. 이게 혁신위 때문입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활동하는 기간이 있고 이래서 이 혁신위에서 계속 혁신 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지금 바로 잡는 것이 이 혁신위를 좀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혁신위는 이미 틀렸습니다. 윤희숙 혁신위는 이미 윤희숙 혁신위 안철수 혁신위로 인해서 소위 쌍권, 권성동, 권영세와 안철수가 또 이렇게 싸우더니만, 윤희숙 혁신위로 오늘은 또 권영세와 한동훈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쌍권이죠. 권영세, 권성동 당 지도부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청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쌍권은 이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도 반격을 하다가 사실은 이 쌍권과의 싸움이 전혀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그러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 한동훈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권영세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지난 대선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았다, 이 한 방송에 나가서 그 다음 인적 청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물러나라, 당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차기 3년이 남았다, 총선이 3년 뒤에 이 총선 출마 여부로 결정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은 소위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때인데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똘똘 뭉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또 발끈해서 권영세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단일화였습니다. 이 권영세가 강제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더라면 정말 국민의힘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내란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양비론, 이 양쪽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참 해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비론은 피해야 하는데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 방향은 다릅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권영세, 권성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107명 모두 필요합니다.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감은 느껴야 합니다. 이 쌍권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쌍권은 내용에 있어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한동훈을 비롯해서 안철수가 이제 쌍권과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데 안철수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권영세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동훈의 정무적인 감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싸울 때입니까? 지금 권영세, 권성동은 뭐 죽기 살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내용에 있어서 권영세, 권성동이 잘못했지만 이런 사람들과 싸워봐야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싸우는 것은 개인에게도 불리할 것이고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철수는 꼬리를 내렸는데 지금 한동훈은 오늘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한동훈의 정무적인 감각, 한동훈이 뭐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발끈한 것인데 대선에서 한동훈이 뭐 크게 무슨 도움이 됐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좀 덮기 위해서라도 이 전당대회 일정을 빨리 잡아야 하는데 19일 그러니까 이 오송 컨벤션 센터에서 한다라는 게 거의 정해졌는데 지금 혁신위 활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고 있는 단일 지도 체제, 지금은 소위 단일 지도 체제와 집단 지도 체제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당 대표도 있고 최고위원 회의도 있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쇄신, 사과를 하라라는 부분, 또 뭐 당헌 당규의 이 계엄에 대한 반성을 넣자, 계엄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이 논란만 일고 뭐 아무런 답도 없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한두 달이 걸릴 텐데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고 뭐 물론 1, 2주일 안에 매듭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뭐 전국위도 열어야 합니다. 당헌 당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선관위에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지도 체제로 간다. 황우여도 집단 지도 체제를 내걸었다가 지금 윤희숙이 이제 진짜 단일 지도 체제 이렇게 돼서 현재대로 가자. 이 당대표도 두고 최고위원 회의도 두는 경선 룰도 당심 80%, 민심 20% 이 룰대로 가자. 지금 뭐 인적 쇄신은 뭐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적전 분열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모두 간다. 그런데 좀 이 숙성도 시키고 이 혁신위가 이 활동하는 뭐 기간도 좀 보장을 했다. 이런 것을 보고 오늘 당장 결정을 하지는 않고 이번 주 내에 2차 선관위 회의를 열어서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하겠다. 8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안에는 꼭 이 전당대회를 연다. 장소도 오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송 컨벤션 센터. 이 장소 구하기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 회의를 2차 회의를 빨리 열어서 빨리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김문수 후보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출마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도 있고 장동혁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출마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동훈이 출마할지 출마하지 않을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마는 꼭 해야 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부부는 이게 자신은 출마하고 싶은데 당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출마 못하는 이 부분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상당히 조경태도 지금 일찍부터 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친한계로서 조경태 보고 지금 이렇게 사퇴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조경태가 사퇴할 스타일도 아닙니다. 조경태는 뭐 친한계라고 해도 이 자기 독자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은 이 부분이 더 어려울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지난 11일이었죠. 대구에서 이 청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캠프에서 뛰었던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또 그 장소가 대구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동훈과 쌍권의 싸움, 안철수와 쌍권의 싸움, 이 뭐 윤희숙의 혁신안을 놓고 지금 당내의 다툼을 보면 지금 이렇게 소위 친윤 친한해서 싸울 때인가?
이런 싸움이 일어날 계기가 있더라도 이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계파로 뭉쳐져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친윤, 일부 친한 모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고, 쌍권이 이렇게 쌍권은 지금 주변에 부딪히는 대로 다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과연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손으로 결정하게 될 텐데, 윤희숙 혁신위가 이야기하는 이 당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자라는 것은 맞는 방향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소위 당원들에 의해서 당원 소환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서 이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이라는 이름, 친한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다음 당의 혁신과 통합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후보, 이 후보로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분위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재명 정권의 각종 무리수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재명의 방탄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이 여론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전당대회 분위기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아니냐, 당대표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